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서부선 이야기를 잠깐 해볼까요? 서부선은 경전철입니다만은 그래도 이 경전철은 지나는 위치를 보면은요, 제법 그 영향력이 제법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는 어, 서울대 입구역 2호선 서울대 입구역 전철역에서 시작하기로 했었거든요. 이곳에서요. 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신림선이 출발하는 서울대학교 정문 있죠. 여기서 신림선이 출발을 하는 계획이 있는데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을 한다. 네, 연결을 해서 환승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바뀌었죠. 예, 그래서 서울대 입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탈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서울대 입구역이고요. 여기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봉천동 요 강남 고려병원 위쪽에 있는 자리인데 여기 위치가 봉천동 40 제가 위치를 잡아본 것이요. 봉천동 41-89 1-849 849번지를 찾아보면은요. 여기서 요렇게 진출입로가 출입구가 아마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현대시장 이쪽이죠. 현대시장에서 상도동 쪽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자리에 여기 구암초등학교가 있거든요. 구암초등학교 여기가 봉천동 492-26번지로 쳐보면은 나올 겁니다. 492-26번지를 치면 요 일대를 구암초등학교 있죠. 요 자리가 예상이 되는 자리고요. 다시 그 북으로 올라가 보면은 요 고개 넘어가면은 여기 곡사봉 터널이 하나 있고 터널 넘어가면은 여기 양녕대군 묘역이 있습니다. 양녕대군 묘역이 있고 요 자리에서 직진을 하게 되면 상도역으로 연결되는데 직진을 하지 않고요. 여기 약수 맨션 아파트가 보이죠. 네, 약수 맨션 아파트 이쪽에는 이제 상도동 211-1번지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상도동 211-1번지. 그렇죠? 약수 맨션 있는 요 자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다시 장성백역으로 가야 되겠죠. 여기서 장성백이 기존에 있는 곳이고요. 여기도 상당히 지금도 뭐 천지개벽을 하고 있지만은 노량진에 여기 뉴타운 진행되는 사업하고 이쪽이 동작구청의 행정타운이 종합행정타운도 여기도 계획이 잡혀 있는 곳이라서 이 일대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뭐 이미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더 혁신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면은 기존의 노량진역으로 연결을 해서요. 색강을 지나면은 이제 이쪽이 동여의도죠. 동여의도역이라고 표기를 하면은 맞을 겁니다. 잠깐만 제가 살펴볼게요. 장성백이 노량진 맞습니다. 여기가 동여의도역인데 위치는 동여의도역이 여의도동 43-5번지 여의도동 43-5번지를 쳐보면은 요 자리가 맞을 겁니다. 여기서 노량진역에서요 이쪽으로 오게 되고 다시 북으로 올라가게 되죠. 여기에서요 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오른쪽에 여의나루역이 있고 왼쪽에 여의도역이 있죠. 그죠? 요 사이에 있는 중간 자리에 위치하게 되는데 그 자리가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인데 여의나루역하고 환승을 하니 안 하니라는 이야기를 조금 있다가 그 나무위키를 검색을 해보면은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같이 살펴볼게요. 입구를 이쪽으로 길게 해서 환승이 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북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서요 여기 국회 입구 있죠. 국회 입구에 서강대로 남단, 서강대교 남단이요. 서강대교 남단이 이쪽에 교차로 있는 자리에 위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한강을 건널 것 같습니다. 광흥창역 있는 데로 갈 거예요.
여기 광흥창역, 기존에 광흥창역이 있으니까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음에 신촌역도 이제 2호선이 있는 신촌 오거리에 있는 2호선이 있는 이쪽으로 같이 연결이 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신촌 연세대학교 정문 있죠. 예, 연세대 정문에 이제 연세대학교 여기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은 여기에 그 저기 무슨 중앙 뭐라 그럽니까? 경의중앙선이라 그럽니까? 요거하고 좀 연결이 되기에는 좀 다소 거리가 있어서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죠. 그죠? 연세대 정문을 지나서 다시 이제 기존의 연희동 라인으로 올라가게 되죠. 연희 삼거리 쪽인데요. 연희 삼거리인데 연희동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134-18번지로 한번 찾아볼게요. 자, 광흥창역에서 신촌으로 왔다가 신촌에서 이쪽 신촌 연세대학교 정문으로 왔다가 연희 삼거리 있죠. 그죠? 연희 삼거리 134-연희동 134-18번지를 한번 찾아볼까요? 연희동 134-18번지를 쳐보면은 요 자리가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요 자리가 위치가 나올 거예요. 자, 연희동 상거리 나오는 요 자리고요.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명지대학교 캠퍼스 자리 있죠. 예. 명지대학교 캠퍼스 자리가 324-35에 있는 정문 자리가 나올 거예요. 명지대학교 캠퍼스. 여기요. 예. 324-35 남가자동이죠. 남가자동 324-35를 쳐보면은 여기에 위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백년산 쪽으로 아마 이쪽으로 해서 올라갈 건데요. 살펴볼게요. 여기에서 여기 백년산 힐스테이트 아파트 있는 데 어디 있죠, 그죠? 이쪽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응암동인데 응암동 678-5번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응암동 678-5번지. 예, 이 상거리에 위치할 것이다 라고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기존에 이제 세전역으로 여기 응암동에서 이제 세전역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서부선은 여기까지가 공식적인 노선이죠. 그런데 이제 창릉 신도시가 이쪽에 창릉 신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창릉 신도시인데 여기가 되면서 고양선이 여기 세전역하고 연결되어서 내려올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려오는 것을 살펴보는 거나 올라가는 것을 살펴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나온 김에요. 여기에서 이제 세전역 있죠. 그죠? 예, 세전역 여기에서 고양선으로 올라가는 자리를 한번 살펴볼 건데, 여기 이 자리가 항동 택지개발지구지 않습니까? 항동 택지개발지구 여기에도 고양선이 하나 세팅될 것입니다. 세팅될 것인데 고양선이 어디로 갈 것이냐, 위치를 잠깐 살펴볼게요. 카카오맵에서 보시는 게 여러분들도 오히려 더 익숙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 세전역까지 왔는데 항동으로 가게 되면은 요 자리 보이십니까? 여기요. 여기가 상업지역이 세팅되어 있는 자리죠. 그죠? 예, 세팅되어 있는 자리인데 요 자리가 위치가 될 겁니다. 아니면은 여기가 요 자리가 되거나 이 자리가 될 건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좀 다소 좀 한계가 있네요. 자, 그리고 항동 내에 항동 전철역이 만들어지고 요 자리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가 이제 들어서게 될 건데, 창릉 공공주택지구 안에 세 곳이 만들어질 겁니다. 요 종래 정도 하나 만들어질 것이고요. 다음에 요쪽으로 하나 여기가 용두사거리입니다. 용두사거리요. 여기가 용두사거리인데, 기존에 이 도로는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택지개발지구에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이 도로를 살리게 될 거예요. 이 자리고, 그리고 도내 쪽으로 가게 되는 위치가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이케아 고양점 있는데 요 밑에 여기 수빈이라고 보이는 자리 있습니까? 예, 이 자리가 될 건데, 굳이 우리는 여기는 굳이 모르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일대는요 전체가 수용되어 가지고 새롭게 주인들을 만나는 거라서 위치 정도만 참고로 그냥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도내역이 만들어지면은요, 기존의 고양시에서 도내역이 만들어지면은 밑으로 샘터마을 밑으로 이쪽으로 밑으로 좀 뺐다가 다시 화정역으로 올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도내역에서 바로 화정역으로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라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고, 이 화정역에서 바로 고양시청 있죠, 그죠? 고양시청이 밑에 있는 이 자리로 옮길 것이니까 이 화정역에서 고양시청으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원래는 화정역에서 대곡역 있죠, 그죠? 대곡역을 해서 다시 고양시청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설계상 만만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화정역에서 고양시청으로 빼고, 고양시청하고 대곡역은 트램으로 아마 연결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고양선도요, 고양선도 만만치 않게, 여기 창릉 신도시하고 연결해서 여기 세전역까지 내려와서 여의도를 거치게 되고, 또 저 남쪽에 서울대학교까지 연결되는 그 정도의 남북을 가로지르는 선이기 때문에요, 5호선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노선을 연결을 다 하고 있는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비록 내량 정도의 뭐 도시철도이지만은 그래도 이 무슨 선이죠? 이 서부선은요. 이 서부선은 아직까지 뭐 착공을 하고 완공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은 투자에 제법 많이 참조를 하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제법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서부선에서 해서 위치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요. 구글에서 누구라도 서부선이라고 치면은 요 나무 위키 자리를, 위키 내용을 누구라도 알 수 있거든요. 진행되었던 사안이나 그리고 뭐 확정됐던 사안이나 많은 히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 자리에서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이것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은요, 이 역에 대한 감을 잡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도시철도 세전역 서울대 16개 2028년 예정이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추진 현황 이런 것은 굳이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요 중에서도 필요한 내용만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5호선 환성 불가, 이것만 5호선 환성 불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서는 거의 환성이 다 되는데, 아까 볼 때 5호선이 여의나루역하고 여의역하고 그 사이에 이게 여의도 여기 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5호선과 환성역을 만들려면은 여의나루역 쪽으로 올려서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환성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의도역과 여의나루역 사이의 5호선 역사를 신설하는 방법이, 또는 여의도역까지 긴 환성 통로를 건설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야기 나온 것이 요 내용까지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공사 비용 문제도 물론 들겠죠, 그죠? 확정이 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경의중앙선도 이제 서울 시내 구간에서는 환성이 불가하다. 전체 역 목록을 쭉 살펴보면은 서울대 입구, 온천, 현대시장 하면서 쭉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역사의 위치를 한번 쭉 보시면서 머릿속에 남겨두면은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호선, 2호선, 3호선 하정역이 있었고, 이렇게 5호선 환성이 안 되는 부분하고요. 이게 4호선도 환성이 안 되네요, 그죠? 따지고 보면은요. 근데 요 기존에 있는 전철역 도시 경전철하고 이 경전철 노선하고는 그 차원이 좀 다른 정도의 노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께서 나무위키 찾아보시면은 이거 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읽어보실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서부선의 역사 위치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알아봤습니다.